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한 변리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62회 2025년도 이제 내년이죠. 2차 특허법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 기득 이상의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2차 시험 전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박지한 변리사 커리큘럼 대략적으로 안다. 2차 커리큘럼 대략적으로 안다. 근데 언제? 이제 내년도 62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예년과 비교했을 때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향후에 2025년도 62회 1차 시험이 있은 후에 동차 수험생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분들은 별도의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득 이상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강의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커리큘럼 설명 영상의 특성상 제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지환 변리사라고 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따로 문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드릴 거냐? 일단 첫 번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교재들이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정리될 것인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와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교재는 없습니다. 기존 라인업 그대로예요. 다만 새롭게 출간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테마특허법 기본서를 개정을 했고요. 테마특허법 기본서 개정하면 당연히 판례집도 사례집도 또 마찬가지로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책의 개정 사항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기본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손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때 강의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항들을 더해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재에 대해서도 더 발전적인 요소를 넣어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새로운 부분은 없어요. 다만 당연하게도 교재가 개정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면은 당연히 강의 측면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측면인지 이해되시죠? 교재 측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강의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에는 특허법 교재 라인업이 있는데요. 위에 라인업들은 제가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간한 여러 교재 라인업들이 있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관심 대상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교재 라인업 테마특허법 기본서 있고요. 판례집 있고 사례집이 각각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런 교재 라인업을 가지고 어떻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냐? 첫 번째, 이론 정리 측면에서는 테마특허법 기본서로 정리를 하는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요. 테마특허법 판례집으로 정리하는 판례 심화 강의, 그리고 테마특허법 사례집과 별도의 기출 노트, PDF로 제공이 되는 자료로 진행이 되는 기출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시면서,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후 실전적인 실력 향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답안 작성에 진입하기 전에 기본기, 토대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분류된 이유는 기본 이론 강의가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토대를 다지는 이 기본서를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 강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마 동차 수험생 경험을 이제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차 수험생 시절에는 이 심화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이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득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만큼 심화 강의도 우리 선택지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이론 완성 강의를 끝낸다라고 한다면 답안 작성에 진입을 해야죠. 우리 2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논술형 시험으로서 우리가 답안지를 갖고 심사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전 진입을 하기에 앞서서 인강을 통해서, 그리고 테마특허법 사례집을 통해서 모든 유형들을, 각가지 쟁점들을 난이도별로, 배점별로, 쟁점별로 차근히 나셔서 풀이법을 정리하고 목차 잡기 연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답안 작성 실전 강의, 통상 우리 수험계에서는 실전 GS라고 하죠. 실전 GS가 A형, B형으로 2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큰 어떤 사정이 없다면 얘는 8회 진행이 되고요. 얘는 4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최종 정리 성격의 강의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6월 달쯤 되겠죠. 뭐 현 시점에서는 아직 개강 시점이 정확하게 그리고 개강의 형태가 뭐 현강으로 할 것인지 인터넷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아마 한 6월 중순, 6월 말경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실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빠르게 저랑 같이 이례적으로 하면서 최종 점검을 하는 성격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강의들 언제 개강하냐? 먼저 기본 이론 강의가 개강이 돼야 될 것인데 이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제가 10월 말경 우리 변리사 2차 시험 올해 61회 시험의 결과가 10월 말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10월 말에 개강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좀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책 출간 시점이 살짝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11월 7일 날 개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때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험생분들께 많은 내용의 강의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전에도 이미 쭉 촬영을 진행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11월 7일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촬영된 강의가 일괄해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업로드 일정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조금 개강 시점이 밀린 만큼 빠르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판례 심화 강의가 먼저 개강이 됩니다. 이건 뭐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판례 심화 강의 먼저 개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이 시즌에는 기득 수험생분들, 짝수차 수험생분들이 강의를 많이 활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동차 수험생 시절에 이미 많이 한번 수강을 하신 부분이고 기득으로 넘어가시는 시점에서 기본기를 다지기보다는 좀 더 실전적이고 심화적인 측면에서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득 수험생분들이 이 판례 심화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실력 향상의 토대가 됐다라는 리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형태의 강의이고 이 판례 심화 강의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작업하는 순서도 판례집 기본서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판례집이 먼저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판례 심화 강의 먼저 이미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얘는 10월 17일 날 책의 출간과 함께 개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차 수험 생활을 마치시고 기득으로 진입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동차 시즌을 쭉 보내는데 내 옆에 있는 기득 수험생이 나보다 또 삼시 수험생이 나보다 너무나도 큰 실력,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기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정도 실력을 만들어야지, 저 정도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 우리 소위 말하는 불기득 있지 않습니까? 불기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불기득이 되기 위한 어떤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판례 심화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리뷰나 평가를 많이 받았던 만큼 올해 판례 심화 강의는 예년보다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 입문 강의, 연습 강의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해서 기득 이상 수험생들은 연습 강의, 그리고 동차 수험생분들은 입문 강의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강의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올해는 답안 작성 입문 강의는 없습니다. 다만 동차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는 별도 형태의 강의 제작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은 뭐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이 답안 작성 연습 강의는 기득 이상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테마 특허법 사례집에 들어있는 많은 문제들을 기초로 하여서 모든 유형들을 난이도별로 쟁점별로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뭐 전략에 따라서 판례 심화 강의만 수강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두 가지 다 수강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건데 이론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이게 답안 작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 향상을 위한 회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얘가 어떻게 문제화되며 어떻게 우리가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기본서를 회독하시는 거랑 판례집을 쓰고 회독하시는 거랑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책을 읽는 거랑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이 실전적인 연습을 해보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실전 문제풀이를 감안하고 내용을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론 강의를 수강하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변리사님 그 강의 도움 없어도 문제 직접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꼭 문제를 풀이하시면서 연습을, 그러니까 회독을 하실 때도 기본서 회독 이 진도 범위에 맞춰서 사례집을 옆에 끼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게 여의치 않다, 나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강사와 함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답안 작성 연습 강의를 이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가 11월 7일 날 출간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례집은 언제 출간이 되냐? 이 역시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내용을 답안지화하는 것이고, 테마특허법에 대해서 수험생분들이 또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본서의 내용을 답안지로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질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기본서가 조금 이렇게 손 봐줬으면 당연하게도 사례집이 좀 손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초에 기본서를 출간을 예정을 하고 있고, 이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2월 초, 조금 늦어지면 12월 중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12월 말, 그러니까 12월 중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초 또는 중순에 출간과 함께 개강을 예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출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 연습 강의에서 기출문제 전부 다 풀이합니다. 그래서 사실 답안 작성 연습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기출 심화 강의를 따로 풀이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는 사례집은 알아서 풀겠고, 근데 기출에 대한 경향성 분석,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풀이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강사님과 함께 확인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빠르게 한번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답안 작성 연습 강의를 통해서 풀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게 진도별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풀이법, 그리고 실제 기출에 대한 감각을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답안 작성 연습 강의를 수강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 니즈에 따라서 기출 심화까지 보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1차 시험이 끝나는 3월 이후가 우리 수험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본격적인 GS 시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실전 GS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A형, B형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예년과 똑같을 거예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총 8회차로 진행이 되며 전통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전통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쟁점이나 판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모든 유형을 연습하실 수 있는 기본형이 되는 것이 실전 A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 B 같은 경우에는 A형보다 한 달 또는 2달 후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 최신 트렌드 위주로 보강을 할 거예요. 물론 실전 GS A에서 주요 판례를 모두 다 다루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판례로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이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땐 그래요. 실전 GS 8회로 딱 꽉 채우기에는 내용이 조금 넘쳐요. 근데 16회까지 진행하기에는 억지로 채울 수는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4회 정도만 더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다뤘던 초 S급, A급 쟁점을 다른 형태로 여기서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주요 쟁점을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외에 전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다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특허 업계에서, 최근 학계에서 핫하거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들을 여기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얘가 기본형, 얘가 조금은 심화형인데 문제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주제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에 아마 최종 정리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실전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3월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언제 그러면 확정이 됩니까? 라는 질문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늦지 않게 조속하게 확정을 지어서 실전 이 일정까지
빠르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실전 연습을 하고 시험을 위한 뭐 최종 점검을 하는 커리큘럼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재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신테마특허법 제8간 제8판 이 기본서 내용이 되겠죠. 11월 7일날 출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뭐 책이 편집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같이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냥 구두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 가독성이었습니다. 가독성. 가독성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 테마특허법 기본서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특허법에 대한 교과서 역할을 해야 됨과 동시에 사례풀이를 위한 서브집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사례풀이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나 기본서 본문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례형 목차나 사례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 폴더 편집을 통해서 박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쟁점을 테마특허법의 내용에 정리하시고 그걸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쟁점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서 목차, 이 기본서 목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목차, 이 통일화된 뭐 제도다라고 하면 의요, 전료, 권리라고 하면 반료, 변소와 같이 조금은 이제 통일화되어 있는 목차들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사례형 쟁점들, 사례형 목차들, 조치들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미지 스크리닝을 한 것처럼 딱 떠올리실 수 있도록 가독성을 늘리기 위한 편집 디자인이 새롭게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독성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편집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 가독성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가독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또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큼 또 중요한 거는 암기가 또 쉬워야 되지 않습니까? 암기가 쉬우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암기 왜 합니까? 답안지 쓰려고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과서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지문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구구절절 길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장을 가다듬었습니다. 문장을 조금은 짧게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시기에 적절하도록 포인트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살려두면서 문장을 좀 짧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 교재를 보신 분들이 올해 교재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렇게 쑥 봐서는 모르겠죠.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차이점을 이걸 이렇게 요약을 했네, 이걸 이렇게 간추렸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분명히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각주 라벨링을 했습니다. 각주. 일단 첫 번째로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각주는 많이 삭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각주 같은 경우에는 보충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반 해석을 할 때는 본문 내용을 갖고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만 후반 해석을 할 때는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1점, 100점,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적절한 몇 점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본문의 내용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배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보충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 해석 때 보충하시면 된다라는 취지의 라벨링과, 이거는 답안지로 굳이 쓰실 뭐 사항들은 아닌데, 그 답안지로 꼭 써야 되는 사항들은 아닌데, 혹시 이런 사실관계가 나온다면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참고로 읽어보고 이런 판단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꼭 안 읽어봐도 되는데 교과서적인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 등등의 라벨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각주의 내용을 내가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편집에 개정을 더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 많이 주신 내용 중에 벨리사님 테마특허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판례에 놓은 것들이 검토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이 공부할 때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취지는 먼저 이거 원래 기본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취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 판례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판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일단은 판결 요지라고 볼 수 있는 판례의 결론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판례의 결론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리, 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례에 따라서 중요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인 핵심적인 논거와 함께 곧바로 판시상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논거들 외에도 여러 논거들을 나열하고 판시상, 이 판결 요지라고 하는 부분을 설시하는 판례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판례로 적어야 되는 부분, 결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핵심적인 논거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테마특허법 역시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논거들 같은 경우에는 검토에 녹여 쓰여져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라기보다는 판례에 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인 분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출제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험생분들이 그건 좀 불편하다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 부분 한번 쭉 다듬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지 한 번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 판례가 아주 중요한 법리를 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하급심 판례들 아니면은 대법원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법리를 인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안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 답안지 쓰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쵸? 법리를 적용할 때 법리를 설명을 한다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인용하는 판례들은 어떤 부분을 인용하냐? 핵심 논거와 결론 위주로 인용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테마특허법이 본문과 그 판례 본문 부분과 검토 부분이 분별이 활용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검토 부분이 이런 보충적인 논거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판례 추처임을 분명히 확실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판례 표현을 또는 판례 보충적인 논거들은 각주로 내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검토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답안지에 쓰시기에 간략한 용어들로 문장들로 가다듬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책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 이론 강의 OT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1월 17일 가장 먼저 출간이 되는 교재는 테마특허법 판례집 교재이고요. 이 테마특허법 판례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년 개정을 할 때 필수적으로 이거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새로운 판례들 당연히 추가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각주 내용들 부가적인 판례들 다 한번 쭉 제가 읽어보면서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차이는 얘 역시도 라벨링을 했습니다. 라벨링. 이거 교재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벨링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뭡니까? 고득점 답안지는 판례처럼 쓰는 거예요. 판례처럼. 그럼 우리가 판례를 읽을 때도 답안지처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물론 문제 읽고 파악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목차 잡는 거잖아요. 목차. 답안지 목차처럼 기본 법리 적고 like라고 적어볼까요? like 답안지 목차처럼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부분,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 구체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판례 논리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모처럼 답안지처럼 잡으실 수 있게 중요 판례들 중심으로 라벨링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역시 판례 심화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마특허법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얘의 개정 작업이 끝나면 반영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개정 작업이 시작된 상황은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12월 초중순이 예정이 되어 있고 현 시점에서는 변호사님 이거 사례집 개정이 맞나요? 전파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 아직 얘 개정 작업을 시작을 안 했으니까 얘가 개정이 얼마나 되냐를 확정 짓고 반영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다만 저는 아마 사례집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어이없지만 작년 시험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답안지 분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례집 분량이 엄청 늘어날 거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안을 해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교재 라인업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도 그러니까 25년도에도 마치 24년도처럼 기출문제만 놓아놓은 기출노트 PDF는 별도로 메가벨리사 홈페이지에 강사 홈을 통해서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그럼 어떤 강의들이 있냐? 기본이론 강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각각의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정보 위주로 드릴게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30강 내외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좀 줄여보고 싶기는 한데 강의를 뭐 억지로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당초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서 저도 강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30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당연하게도 기본 이론 정리를 하면서 법리를 정리하고 무엇보다 초반 회독을 저와 함께 함으로써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지, 테마특화법은 크게 봤을 때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책이 완성이 된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 효율적인 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수준을 떠나서 주요 쟁점 그리고 사례 전략을 학습하는 기본기를 다지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특화법 제8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마특화법 제8판이 출간이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암기자료 가 제작이 돼서 이 역시 강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본 암기자료 뿐만 아니라 판례집에 대한 판례 암기자료, 그리고 그 외에도 부가적인 암기 자료들 또는 뭐 정리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편집이 좀 더해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조치 부분만 모아놓은 암기 자료라든지, 지금 많은 수험생분들의 리뷰를 받으면서 니즈를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어떠한 작업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향후 강의가 개강이 되면은, 또 책이 출간이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암기 자료가 제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강의 진행 중에 우리가 함께 전자칠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교환 자료 역시 일정 부분 PDF로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건 예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11월 7일 날 개강이 될 것인데 중순에 완강돼서 일괄적으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미리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판례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날 개강을 해서 11월 초중순 완강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큰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얘가 완강이 늦지 않도록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얘가 개강 시점은 빠르지만 완강되는 시점에서는 크게 차이점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례 심화 강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던 만큼 이 판례 심화 강의를 기득으로 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득으로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약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예년에는 24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분량도 늘리고 강의 역시 조금 더 힘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판례를 당연하게도 진행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심화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어디서부터 문제점이 시작하는지 일단 짚고 그에 대한 기본 이론, 기본 법리들을 쭉 원리를 살펴본 이후에 판례에 대한 논리를 흡득을 할 겁니다. 논리는 뭐처럼 흡득한다? 답안지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판례가 그대로 문제화되는 경우, 또는 이 판례에서 설치하고 있는 법리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후발 쟁점들, 조치형 문제들 등등까지 사례풀이 방식을 학습하고 리딩 케이스를 정리하는 것이 본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특화법 판례집 6판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역시 이 교환 자료의 일부가 제공이 될 것이며 암기 자료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암기 자료가 이 테마특화법 판례집에 대한 내용이겠죠. 얘가 제공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강일자, 완강일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답안 작성 연습 강의 예년처럼 20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차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 진짜 입문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예컨대 우리 답안지는 20페이지로 진행이 되고 20페이지니까 네 문제 5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설명은 생략을 할 것이되 기본기를 다지기에는 전혀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답안 작성의 기본기를 연습을 할 것이고요. 많은 쟁점들을 전통에 주요하게 빈출되고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풀이 툴을 학습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같이 답안지를 보면서 고득점 답안 작성을 위한 전략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특화법 사례집 4판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것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암기자료 그리고 보충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강일자 그리고 예상되는 완강일자는 이와 같습니다. 12월 초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12월 중순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심화 정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월 말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얘도 일정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1월 초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정이 밀리냐? 그만큼 제가 지금 판례 심화 강의와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기본서 판례집 개정에 그냥 우리 표현으로 진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정을 이렇게 크게 짜놓기는 했습니다만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중심으로 회차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지 분석하고 연습을 할 것이고요.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무엇이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득점으로 삼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테마 특허법 사례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테마 특허법 사례집은 진도별로 문제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진도별 문제가 아니라 회차별로 테마 특허법이죠. 이거 오타네요. 회차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PDF를 제공을 할 겁니다. 여기는 문제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모음. 그럼 답안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사례집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사례집으로. 그래서 사례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뭐 기출 사례집 이런 걸 따로 사시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문제 확인하시고 답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본 강의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전 GS A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빈출되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절대 부족함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사례풀이를 진행을 한다. 현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3시간 반 정도의 타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시고 제가 한 60분, 70분 강평을 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4월 주말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뭐 3월에 개강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늦지 않게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8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회차별 보충 자료가 역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전 B형이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실전 연습 강의인데 최신 주요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심야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짱돌형 문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런 특성은 사실 A형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어쨌든 B형에서 중요한 거는 최신 중요 이슈 위주로 유사한 난이도대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쟁점의 낯설음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만한 내용들이 조금은 더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총 4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또 잘못 나왔네요. 4회로 진행이 됩니다. 4회로 진행이 되고 상표법과 콜라보, 상표법과 특허법, 상표법을 진행을 하는 최지환 변리사와 각각 4 곱하기 4로 진행이 되는 거 예년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B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B월이 아니라 5월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전 4문제 세트 제공이 되고요. 보충 자료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확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최종 정리에 대한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올해가 이제 내년이죠. 2025년도 62회 변리사 2차 시험을 위한 특허법 커리큘럼 강의 교재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열정을 갖고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특허법이 발목을 잡을 일은 없도록 그리고 이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재밌어하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커리큘럼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커리큘럼 가이드 설명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